먼저 이제 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들에서 유방암 발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래에는 이제 연간 약 22,000명 정도가 유방암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22,000여 네. 명이요? 이제 유병률로 생각하면 한 전체 여성 20명 중 1명은 이제 유방암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보다 많죠. 예,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유방암에 대해서 힘들게 지금 치료를 받고 또 잘 극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전체 여성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여성암의 한 9% 정도를 유방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많은 이제 유방암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네. 먼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이제 저희가 문진을 통해서 이게 뭐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신체 검진을 한 다음 단계로 다양한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실제 유방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병변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환자분이 병원을 오셔야 이제 진행이 되는 할 수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 내가 유방암을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증상들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네. 증상을 환자분이 그렇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 네, 그렇죠. 예. 네, 램프의 요정님께서 오늘 방송 기다리고 계셨대요. 네. 려리님께서 유방암 발병률은 점점 높아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서양, 서구, 미국을 포함한 이제 서구에 발생하는 유방암 패턴과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점점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발병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마냥 높아지진 않겠죠. 예.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는 추세를 네, 보일 맞습니다. 것 같다. 네, 마나 베를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따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셔가지고도 많이 이제 답변을 못 받으시나 봐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오늘 방송 꼭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이제 무증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근래에는 워낙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굉장히 이제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덕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발병되는 유방암의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무증상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고 되어 있었었는데요. 네. 근래에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이제 검진율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그를 통해서 발견되는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겠죠.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검진으로 발견이 된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방암의 증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러 나왔지만 그 전에 열심히 조기 검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제 예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방암의 증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림 예쁜 게 있어서 제가 좀 그러니까요. 이게 레몬 네. 그림이죠. 네. 네. 너무 상큼한데요, 선생님? 선생님 닮았어요. 선생님 이미지랑 비슷해요. 네. 아니, 김태현님께서 차피디님은 이쁜 선생님만 섭외하시나 봐. 이렇게. 오늘 여기 누구 깔아두셨나요? 팬분들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강의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림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유방암의 증상 그러면 사실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무통증의 멍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실 때 유방에 갑자기 뭐가 만져져요 하고 네.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만져지는 정도로 혹이 커지려면 사실은 사이즈가 제법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최소 1cm 이상은 돼야 만져진다고 되어 있고, 그것도 사실은 조금 예민하고, 조금 날씬하신 분들, 네. 또 이제 혹은 혹이 위치가 조금 더 표면에 있어서 조금 더 튀어나오는 경우는 조금 작은 사이즈에서도 만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크기가 제법 커져도 만져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혹은 주로 위쪽에 좀 생기나요? 아래쪽에 생기나요? 아니면- 확률적으로는 위쪽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요. 위요? 그거는 사실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유선 조직의 분포 자체가 위쪽이 좀 더 많아요. 예, 그런 네. 거에 비례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보시면 제가 여기 무통증의 멍울이라고 적어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통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져지는 혹은 있지만 아프지는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유방암은 아프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오. 그래서 오히려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암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암부터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통증이 있어야지만 병원에 내원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쵸? 네. 통증이 없으니까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네.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유방암은 안 아픈 경우가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져지는 게 있으면 아프지 않아도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네. 사실 제가 사진을 조금 이제 뭐 여기저기서 따서 가져왔는데요. 네. 좀 극단적인 사진들이에요. 왜냐면 만져진다고 밖에서 보이지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좀 보일 만큼 커진 것들을 가져왔는데, 여기도 이제 좀 볼록해진 거를 볼 수가 네, 위쪽 있고요. 부분을 보여요. 네. 여기도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환자분들이 마르시거나 아니면 암이 표면에 있고 뭐 그런 조금 더 좀 사이즈가 크기가 큰. 크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까지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고요. 네. 대부분은 자가 검진을 통해서 만져지는 게 있을 때 병원을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면 좀 자주 만져보고 해야 변화가 그렇죠. 생기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네, 그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피부 변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만져보시는 분들은 이제 먼저 이제 종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피부까지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발견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부가 어떻게 변해요? 네, 보시면 네. 여기 보조개처럼 쏙 들어간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죠. 네. 이제 속에 혹이 있으면서 이제 피부를 지탱하고 있는 인대 같은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마치 보조개가 들어가듯이 네.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맞아요. 하지만 좀 많이 심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유두까지도 변형이 그러니까요. 생긴 그런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보면 저희가 좀 목욕탕에서 보면 약간 모양이 좀 많이 변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이거랑은 또 다른 거죠. 다른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가슴이 조금 처지고 뭐 유두 같은 경우도 함물 유두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서서히 양쪽으로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나쁜 것부터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네. 한쪽만 이런 변화가 생긴다? 그럼 그거는 조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쪽만. 네. 근데 이런 변화가 한 번에 바로 생길 것 같지는 그렇진 않거든요. 않죠. 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미묘한 차이는 이제 저희도 못 느끼는 그렇죠. 거죠.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이제 의외로 이렇게 잘 안 들여다보시는 경우들도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가 감지가 됐는데 병원에 오기 무섭다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인데 빨리 오셔야 빨리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치료의 강도도 네.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치료를 이게 완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심한 케이스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피부 색깔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네. 보시면 고름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요. 네. 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오시기도 하고요. 여기는 보시면 정말 귤 껍질처럼 구멍이 그러니까요. 네. 보이죠? 모공이 커진 것 같이. 예, 맞아요. 네. 이제 암이 이제 피부 밑에
그 림프 순환을 이제 막는 경우에 이런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귤 네. 껍질처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심지어 있어요. 약간 유두 부분이 색깔도 좀 더 예, 맞아요. 진해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좀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 다음을 보면 이제 유두 분비물인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고 병원을 오세요. 근데 정상택 님도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 경우 유방암이 의심될까요? 예, 근데 이제 분비물이 나온다고 모두 유방암은 당연히 아니고요. 분비물의 양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밝은 투명한 물처럼 나오기도 하고 지금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빨갛게 피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우유처럼 나오기도 하고. 예. 아, 그러면 임신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임신 중, 그러니까 우유처럼 나오는 거는 사실 유방의 자체의 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유즙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 보통 프롤락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호르몬인데요. 네. 수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유즙처럼 그러니까 우유처럼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혈성 분비물 내지는 맑고 투명한 분비물이 나올 때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네. 이게 유두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병이 있을까를 걱정을 하고 병원을 오셔야 되는 경우죠. 경우예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앞에서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혈성, 피가 다 빨갛지 않아요. 오래되면 좀 까매지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색, 붉은색 이런 색깔로 또는 갈색 이런 색깔로 분비물이 나오거나 양쪽에서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나오는 경우, 그리고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짰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속옷에 언제 보니까 묻어있네 이런 경우들. 네. 예. 그리고 분비물이 있으면서 그쪽 유방에 같이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이제 병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혈성 분비물이 있다고 그렇다고 이게 다 암이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혈성 분비물을 일으키는 다양한 혹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전체에서 한 5% 정도가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시면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분비물의 양은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양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냥 보통은 속옷에 이렇게 살짝 묻어 있는 정도인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짰을 때 맺히는 정도. 맺히는 보통 정도. 그렇게는 나오는데요. 그건 사실은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면은 이제 유두 변화인데요.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면 유두 옆에 이렇게 좀 쪼그라들었죠. 맞아요. 예. 주름이 생겼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유두 바로 밑에 혹이 생기면서 이제 피부를 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피부에 보조개 생기듯이 맞아요. 유두도 이렇게 당기면서 유두가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변형을 보이기도 네. 하고요. 지금은 유두가 이렇게 빨갛게 껍질이 다 벗겨진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습진양 변화라고 하는데요. 마치 피부에 습진 생기듯이 유두와 그 주변 유륜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흔하게는 습진이 더 흔해요. 그쵸. 그렇지만 이게 계속 오랜 기간 치료를 하는데도 낫지 않고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파제트 병이라고 하는 유방암의 일종인데요. 그런 병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래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암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네, 이런 유두 변화도 좀 자주 발생하나요, 선생님? 흔하지는 않고요. 예.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극단적인 예? 예, 좀 네. 이제 그런 잘 볼 수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온 거고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흔한 증상은 이제 멍울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보다는 훨씬 적은 비율로 발생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변화는 어떤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기가 자료가 없어서 네. 이렇게 책에 있는 사진을 따왔는데요.
네, 림프절이 커져서 겨드랑이에 뭐가 만져져야 하고 오셨는데 검사에서 암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네. 네, 유방암이 이제 전이를 일으킬 때 크게 림프절로 전이를 일으키거나 내지는 이제 피를 타고 혈액을 타고 이제 다른 장기로 퍼져서 전이를 일으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이를 일으키는데요. 네. 일단은 림프절 전이가 이제 아무래도 혈성 전이보다는 훨씬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겨드랑이 쪽으로 전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뭐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러면 혹시 림프절이 커진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분들은 겨드랑이에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이게 림프절인지 뭐 다른 혹인지를 구별할 잘 수가 어렵죠.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뭐가 만져진다고 병원에 오시는 많은 경우들은 사실은 피부에 생기는 그런 혹 같은가요? 뭐 네. 지방종이라든지 이런 혹인 경우가 많고요. 림프절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많이 커지지 않는 이상은 만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드물지만 유방에는 혹이 작은데 겨드랑이 림프절이 혹이 큰. 크게 이렇게 발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가 검진 시에 겨드랑이 쪽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멍울이 뭐 겨드랑이에 만져지는데 이게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어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혹은 점점 커진다든지 이러면은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림프절 마사지가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마사지샵 네, 같은 데 네. 가면 이런 림프절 붓기를 다 빼줘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네.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네. 네. 사실 저런 썰도 있기는 네. 한데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네, 얘기는 과학적으로 아닙니다. 증명되진 네. 않았죠. 네. 그래도 만약에 이제 붓기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그래도 거, 해볼 예, 수는 그쵸. 있다. 그리고 뭐 혈액순환을 마사지가 도와주기도 하고요. 다른 좋은 점들은 있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유방의 크기 변화인데요. 이것도 사실 조금 극단적인 사진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제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양쪽 유방이 심하게 짝짝이다. 그게 한쪽이 심하게 커져서이든 아니면 지금 이런 작아진 경우. 예, 네. 오히려 이런 혹이 생기면서 이렇게 딸려 올라가듯이 네. 모양 변화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이즈만 달라진 게 아니고 아까 그 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두 모양도 바뀌었고요. 네, 피부에도 변화가 있는 게 보여요, 선생님.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딱 하나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뭐 피부에 가까우면 피부를 끌어당겨서 피부 변형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피부를 침범하면 거기가 고름처럼 터져 나와서 밖으로 앞니 덩어리가 보이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유두가 가까우면 유두도 끌어당겨서 유두 모양에도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사실은 암이 커지면 이런 변화가 각각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증상들을 저희가 발견할 때는 암이 몇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병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 알지만 유방암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이 예를 들어서 1cm 정도만 돼도 만질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네. 한 1기 정도 되지만 이렇게 커진 상태로 온다면 최소 이제 2기 이상이고 이게 이제 림프절 침범이 있느냐 아니면 이제 뭐 피부나 혹은 그 뒤에 흉벽을 뚫고 갔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수는 이제 3기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피를 타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지 않으면 이제 3기, 그러니까 2기에서 3기 정도 될 수 가능성이 많겠죠.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 전에 꼭 초기 증상으로 그렇죠. 예. 병을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일 수 있는데요. 유방암 중에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하는 좀 안 좋은 암이 있어요. 네. 마치 유방에 이렇게 전몸살 앓고 무슨 염증이 생기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개지면서 그다음에 열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보통 염증이 있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인데요. 이런 형태로 암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염증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보통은 많이 진행된 상태고 또 예후가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은 편이어서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네,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너무 아파 보여요, 그쵸.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이제 간혹
단순 유선염인데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막 이런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를 찾아보고 이거 암 아닐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좀, 분들 이렇게 계실 것 오시는 같아요. 경우도 사실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모든 거를 다 일반 분들이 하나하나 감별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없죠. 예, 어차피 유선염도 치료가 필요한 병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유방 전문의 찾으시면 적절한 치료를 해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라고만 인지해 주셔도 네. 그쵸.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더 병원에 빨리 내원하실 그쵸. 수 있으실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설명드리는 목적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 빨리 병원을 오시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이 너무 보석 같았나 봐요. 이상아님께서 이상하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보석 같은 채널을 널리 알려야겠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얼핏 유방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유방이 아프다? 그러면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을 하고 병원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증상이 있어서 유방 클리닉을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유방 통증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간이로 이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유방통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걸로 보고가 되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방통이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죠. 일반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생리할 때도 유방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오시면 이제 통증의 양상, 그 다음에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생리와 관련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암은 아닐까요? 이렇게 많이들 의심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암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선생님께서 네. 설명해 주실 때도 주로 통증이 없다라고 네, 맞아요. 설명 가장 주셨죠? 흔한 네. 증상이 무통성, 무통증의 혹이다, 멍울이다 말씀을 드렸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방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 검사를 해서 암으로 진단되는 환자는 2.1%에 불과하다고는 보고도 있고요. 네. 실제로 그럼 정말 이 2.1%는 그럼 유방 통증이 단순히 정말 암 때문에 생겼을까? 그거는 통증 때문에 검사를 해서 우연히 또 암이 발견될 수 있는 케이스까지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암 때문에 아픈 환자는 정말 소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표면에서 보이는 변화 때문에 네. 변화를 보고 암을 더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더 확실한 증상이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유방 통증 때문에 오셔서 또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픈 건 오히려 암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약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아파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그건 또 예, 아니지만 오해할 수 그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암부터 의심할 필요 전혀 없다는 말씀이고요. 유방통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유방통은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통증이 있는 경우 비교적 흔한데요. 그런 이제 주기적인 통증이 있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이제 비주기적으로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인 통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리 주기 이제 사이클을 따라서 네.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배란기부터 이제 통증이 보통 시작이 돼서 생리가 끝나면서 통증이 완화되고 그런 게 반복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생리적 현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생리 주기랑은 전혀 통증 변화가 상관이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비주기적 통증이라고 해서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방 자체의 원인으로는 이제 먼저 염증 종류, 이제 유선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물혹이 있다든지 유관 확장증이 있다든지 이런 양성 유방 변화들에 의해서도 통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주기적인 통증이 오래된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오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꼭 유방에 병이 있을 때만 아픈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도 통증이 유발이 될 수 있고요. 또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호르몬 자극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좀 더 많이 생기는 편이시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로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진짜 네, 한몫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꼭 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원인 때문에 유방통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네.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지방식, 카페인, 흡연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런 것들, 뭐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유방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극단적인 막 큰 병부터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생리적인 그러니까 환경들, 네. 예, 그런 것들 이제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을 때 그러면 언제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 그냥 어떤 경우는 지켜봐도 되고 어떤 경우는 병원을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주기적 통증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시면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럴 때는 약물 복용은 없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냥 네.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양쪽 유방이 아픈 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통증이 있다. 그리고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리고 너무 심하다. 또 통증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밤에 주무시다가 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통증이 좀 심한 경우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통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기적인 통증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한번 와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방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이러한 통증도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방 클리닉에서 검사를 하시고 큰 문제가 없다 들으시면 좀 안심하시고 이제 생활습관 개선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곧 끝나갑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질문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증상들, 이제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으면 당연히 빨리 병원을 오셔야 하는데 이렇게 증상이 생기기 전에 본인 그 증상을 빨리 발견을 하시려면 이제 자가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병원을 찾아서 조기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저희 한국 유방암학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 조기 검진을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을 보면 이제 30세 이후부터는 매월 자가 검진을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네. 네, 35세 이후에는 사실 이제 자가 검진과 전문의가 검진을 하는 거는 손으로만 만져본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2년 간격 정도로는 이제 병원을 오셔서 임상 검진을 받아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고요. 네. 가족력이 있다면 더 자주 받아야 그렇죠. 될까요? 그리고 더 어린 나이부터 자주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얼마나 더 자주 받아야 될까요? 보통은 저희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드리고요. 30세 이후부터는 병원 오셔서 검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40세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이제 국가암 검진, 기본 검진에 유방암 검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술을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니까요. 반드시 챙겨서 하시도록 하고요. 가능하시면 사실은 2년 간격이 조금 텀이 길다 생각하시면 1년에 한 번 또 자가로 검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40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상 진찰과 함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위험 요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그다음에 더 이른 나이에 검사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가검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를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해보셨어요? 저도 혼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맞게 맞습니다. 하는지. 네. 맞습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저희도 의사들도 사실은 유방을 보는 의사들이 아니고서는 뭐 똑같죠. 일반 분들이랑. 네. 그래서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일단은 자주 해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권유드리는 시기는 이제 만약 폐경정 여성이라고 한다면 생리 끝나고 3일, 뭐 한 일주일 정도까지 그 이내에 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매달 같은 일정한 주기로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드리고요. 이제 폐경이 되신 분들은 이제 생리를 안 하니까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매월 같은 날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가검진을 할 때는 하는 방법은 뭐 그냥 만져보면 되지만 이제 샤워 중에 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몸에 걸친 것도 일단 없고, 그다음에 이제 비누질을 하면 이제 부드럽게 만질 수가 있어서 검진을 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울 보면서 모양 변화도 확인을 하면서 또 만져지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유방 전체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검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모르고요. 자꾸 만져보고 비교를 해봐야 변화를 빨리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연습 삼아 좀 해보세요. 네, 자가검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죠? 네, 맞아요. 그림으로 가져와 주셨네요, 선생님. 예, 이것도 네. 이제 유방암 학회에서 보여주시는 이제 개편 자료에 있는 그림인데요. 먼저 1단계로는 육안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증상들처럼 그런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뭐 크기 변화, 아니면 피부 그렇죠. 변화, 피부 아니면 유두 변화, 네. 색깔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거울 앞에서 보고 양쪽 유방이 대칭이 맞는지 어떤 그런 변화들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게 또 자세에 따라서도 보이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그래서 몰랐네요. 네. 차렷 자세에서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팔을 올린 다음에 한번 보시면 가슴을 이렇게 쑥 내미는 자세가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이는 경우 또 잘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 이제 가슴이 앞으로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또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자세를 바꿔가면서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샤워 중에 하신다면 이렇게 서서 만져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유방 전체를 뭐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왔다 갔다 위아래로 보기도 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다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강의를 해요. 유방에 혹이 있을 때 이렇게 만지면 혹이 움직이겠죠. 도망가요. 네. 그러면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넓은 손가락 패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누르듯이 만지시는 게 맞고요. 사실 이 누르는 강도가요. 그런데 네. 이걸 세게 눌러야 될지 아니면 조심조심 뭐 아기 다루듯이 해야 될지 네, 잘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3단계로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3단계요? 그러니까 의사들 검진할 때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 혹이냐에 따라 세게 눌러야 만져지는 혹이 있고요. 살짝 눌러야 더 잘 만져지는 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도 자체는 변화시키면서 만져보시는. 변화시키면서 처음에는 그러면 약하게 살짝, 네, 했다가 살짝 만져보고 조금 더 세게 눌러. 깊숙이 눌러보고. 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뭐가 만져져요 하고 오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쥐어짜듯이 만지세요. 아, 그럼 당연히 만져지죠. 네. 근데 의외로 그거를 정말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생각보다 그래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꼬집듯이 만지는 게 아니고요. 이 흉벽에 대고 누르듯이, 이렇게 평평한. 비비듯이. 네. 그렇게 만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증상이 의심이 되면 유두를 짜보는 것도 해보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아무 뭐 묻어나오는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조금 안 힘드실 하셔도 될 것 거고. 같아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자세에 따라서도 잘 만져지는 자세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가능하시면 서서 만져보셨으면 누워서도 만져보시고 병원에 내어놓은 하면 누워서 예, 검사를 누워서도 하시죠? 하고 저희도 이제 서서 만지기도 앉혀서 아, 만지기도 그래요?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의사들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